여러분께 하나 더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강혜경 씨로부터 원래 빌렸던 돈이 한 1억 2천만 원 가까이 되고 이것을 어느 순간에 돌려달라고 하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사기 횡령이다. 자기는 그렇게 빌린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해버렸거든요.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김영선 의원 스스로가 강혜경 씨가 빌려준 돈이 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저희들이 녹취 파일로 찾아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사기 횡령에 대해서 고소를 해놓고 실제 내용은 어떻게 벌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시 비행기 좀 끊어주면 끊을까? 좋을 거야. 저 운영 자금에서 끊을 수 있을걸, 그지? 그러니까 네네. 하여튼 지금부터는, 이거 내려가서 이것저것 맞춰봐야 되지만은, 좀 이거 비용을 좀 맞추고, 네. 그동안 밀린 거 어떻게 청산할 방법도 찾고 이래야 된다고, 지금. 아. 혜경 씨가 나를 위해서 쓴 그거를 나한테 빌려준 걸로 지금 해서 처리를 해야 나중에 청취 자금에서 그걸 좀 갚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 나중에 우리가 사무실을 이제 해지를 하면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이 나오잖아. 네네. 그거 정치 자금으로 들어간 거라서 정치 자금으로 돌려갖고 해결해야 되지 않나? 혜경 씨가 개인적으로 커버한 거 그거를 네. 그 돈 돌려받아갖고 그걸로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회계 이거를 좀 잘 짜봐. 네네네네. 그래갖고 나머지 안 되는 건 내가 또 요새 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고 이것저것 돈은 안 들어오고 돈 들어갈 때는 많고 그러네. 자, 저게 이제 2024년 3월 11일 날 녹음된 건데요. 근데 그때는 자, 지난 22대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못하고 정리정돈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강혜경 씨가 돈을 넣은 사실이 있고 그 돈을 돌려준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강혜경 씨가 사기 횡령범이고 여러 가지 종류의 돈을 다 받았는데 이게 이제 본인이 착복을 한 것이다 라면서 확인서를 막 받으러 다니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터졌는데 저 내용을 보면 자, 김영선 의원은 자기 돈 한 푼도 안 내고 오히려 세비도 빌린 돈 갚아준다는 명목으로 반띵하고 나서는 강혜경 씨의 사비를 가지고 사실 의정활동을 다 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예가 있었나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거듭 얘기하지만 이 사건 국면 김영선 5선 의원이고 수도권에서만 4번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행태나 이런 거를 보면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그렇게 20년 가까이 할 수 있었나 싶을 정도의 행태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이제 바깥에서 이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강혜경 씨가 이미 5월 2부터 회계 자료나 증거들을 다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미 저 진술들은 다 무너졌을 거예요. 다 무너진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됐겠죠. 그러면 이미 본인들이 했던 얘기들이 본인들의 발을 잡는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그 수사관 앞에서 부끄러운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김영선 의원도 그렇고 명태균 씨도 그렇고 지금 그 수사관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참담함과 모욕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명백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혜경 공익제보자가 지금 검찰에 제시한 게 한 4,000개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검찰이 상당 부분 풀었을 것이고 당사자가 이제 김영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니까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훨씬 쉬웠다. 그래서 이론의 여지 없이 구속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유는 강혜경 씨가 사기 횡령이라고 주장하지만 본인들이 했던 이야기로 보면 사기 횡령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공개를 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이제 저렇게 되면 저게 이제 무고가 될 수 있죠. 그냥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한 게 돼버리니까요. 이 검찰 수사 실제로 받으러 가보시면 저도 이제 입회를 자주 하다 보니까 검찰이 다 기록 확인하고 분석하고 불러요. 그 질문할 때도 다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 가면서 부인하면 증거 제시하고 또 민망해지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강혜경 씨에게 모든 그 자금의 부정적 흐름을 다 뒤집어 씌우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강혜경 씨는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정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영선 의원은 본인의 떳떳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강혜경 씨한테 이제 고소까지 넣은 거거든요. 이제 그 행위 자체가 이제 결국에는 또 무고라는 또 다른 범죄 혐의까지 더 추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선례 몇 가지만 봐도 뭐 굉장한 사실 실정법 위반에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옛날 이제 지구당 뭐 이런 게 이제 폐지되면서 당협 사무실을 운영할 때
지방 의원들한테 객출해서 이제 사무실 운영한다 이런 걸로 정치 생명 끝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진들한테 보좌진 월급에서 얼마씩 떼어서 뭐 다른 걸로 전용해서 또 정치 생명이 끝났거나 굉장히 위험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대로 보면은 강혜경 씨한테 큰 돈을 지금 사실상 의존해서 자기 의정 활동을 다 했다. 이걸 뭘로 과연 피하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덮어씌우지나 말지. 뻔히 드러날 걸 저렇게 막 바깥에서 프레임 씌워가지고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저 행위가 얼마나 부도덕한 것이냐. 김한 기자도 취재를 오랫동안 지금 명태균 기자 때 하고 계시지만 결국 김영선 의원은 저 탐욕과 그리고 상대를 덮어씌우는 그 정말 욕망 때문에 엄청나게 일이 꼬여버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취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그런 얘기한 분이 뭐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 이게 김영선 의원이 한 5억만 갖고 와서 정리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근데 김영선 의원이 최소한의 이제 예를 들면 이 상원에 내려간 이후에 모든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책적인 판단은 명태균 씨한테 의존하고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본인 돈 하나도 안 쓰고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의 관계 속에서 끌어오는 돈으로 해결하고 뭐 이 상태로 국회의원 자기는 배지만 달고 다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좀 납득이 안 갈 정도로 이 김영선 의원의 행태가 하고 또 법원에 가서도 법원 앞에서 기자들 마지막 만났을 때까지도 횡설수설 하면서도 계속 목소리 높인 거잖아요. 자기 잘못한 게 없다고. 자, 이런 행태들이 뭔가, 그러니까 저는 김영선이라고 하는 개인이 어떤 캐릭터인가, 이거 자체를 취재하면서 좀 회의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좀 한 말씀 보태드리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과 동거래를 하고 난 뒤에요. 후회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계속 돌려달라고 지내 선거구 때부터 창원의장 보궐선거까지 본인이 집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부인 명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전세금까지 빼가지고 줬는데 한 2억 원 정도를 줬는데 이 돈을 돌려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돌려달라고 독촉을 하는데 돌려주질 않죠. 그래서 저 이제 반띵을 해가지고 가는데도 나머지를 달라 그러는데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던 강혜경 공익제보자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아니 돈 문제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심지어 명태균 씨가 아니 김영선 의원 본인 아파트 그냥 팔면 해결 다 되는 걸 왜 해결 안 해주냐고 막 윽박 지르는 장면까지 있는 걸 보면 야 정말로 대단하다. 아니 아주 특이한 사람이다 라고 정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내용을 확인한 사람들마다 다 혀를 차요. 아니 근데 정치를 물론 뭐 저는 아직 본 후보는 못 따라봤고 이 내부 경선만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자기가 자기 선거 치르는데 본인 책임 아예 안 하는 선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참 이례적이고 아니 본인이 돈이 없으면 본인이 빌려서 본인이 책임지고 어디 빌려서라도 갚아줘야 되는 건데 또 직업도 변호사잖아요. 근데 변호사인데도 법리의 기초적인 것까지도 다 검토가 안 된 상태로 저렇게 좀 무책임한 일을 벌렸다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제가 알기로도 재산이 그래도 꽤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안 했다는 게 더 이상합니다. 70억 원 신고에 실제 재산은 100억이 넘을 것이다. 야. 근데 왜 저거를 해결을 못하는 4층짜리 빌딩도 영등포구에 무슨 뭐 있고. 사정이 이게 있으시겠죠. 거슬러 가면 이제 김영선 의원께서 정말 아주 일찍부터 이제 당선이 돼서 5선을 하신 거잖아요. 5선도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중간에 이제 과도기가 있으면서 또 5선을 하신 건데, 그러면 옛날 거슬러 가서 이제 한나라당 뭐 이런 시절에 하고 했을 때 과연 보수의 가치 철학, 어떤 국민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어떤 보수의 가치 철학, 보수의 중말도 쓰셨지만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는 거고 오랫동안 국민들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그야말로 어떤 중우 정치, 국민들의 우매한 국민들을 자기들이 앞에서 몰고 간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만 강하게 있던 것들이 오랫동안 오면서 내가 그런 것쯤은 무시하고 가도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종의 귀족 정치에 가까운 정치 맛만 본 분들 아니냐, 이렇게 참 참담하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저렇게 해서 이제 국회 입성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좀 자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돈도 아니고 또 김건희 여사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를 공짜로 먹었으니까. 그리고 명태균, 강혜경, 밀양국연구소 돈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국회 부의장에 도전을 하려고 해요. 네.
그때도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한 의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잊혀진 이름이었잖아요. 예. 사실 중간에 의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국회 부의장에 도전하신 분들이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에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왜 저기 뭘 믿고 국회 부의장을 한다고 하냐라고 했었는데 역시 뭐 안 되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명태균 씨 녹음에서 여러 번 드러났죠. 명태균 씨가 작업을 해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 심하게 요구하니까 네. 당신은 대통령 부부가 동의를 해줘야 움직여야지 그쵸. 절대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마음대로라고 했는데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네. 결국 출마를 해요. 그러니까 오야가 쏘라고 할 때 쏘야지 왜 그렇죠. 당신 단독행위를 하냐.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죠. 명태균 씨가 화를 내죠. 네. 그 네. 녹취에서는 네. 소리 지르고. 더 심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러고 난 뒤에 실패했잖아요.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고 또 나서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내부에서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도 나중에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인물이 5선 국회의원이 되고 6선까지 도전하려고 했느냐. 엄청나게 싸우는데 그런데 빌린 돈은 갚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그냥 이것도 뭐 곁다리 같은 얘기긴 하지만 근데 입법은 뭐 합니까? 명태균 씨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거 두 번 입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가 국세 체납된 부분이 있어서 국세 체납 소멸시효를 줄이는 걸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강혜훈 씨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본인은 그 내용을 명태균 씨의 채무를 위해서 명태균 씨가 안내 체납한 세금 때문에 5선 의원이 그걸 두 번이나 발의를 한다는 거예요. 고발 맞춤형 사주관이라 입법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네. 명태균에게 입법 사주. 예, 입법 사주에 응하는 거. 그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자리에 대한 탐욕, 근데 실제 입법적인 내용들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짜치는 겁니까 사실. 한 명을 위해서 그 법을 발의한다는 게 70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분이 데자뷰가 되네요. 이 70억보다 훨씬 많은 160억 넘게 신고돼 있던 어떤 분이 전 국민이 다 그 보는 그 CCTV에서 이 돈봉투 했던 그분도 부의장을 하셨죠. 욕심이 네. 끝이 없는 거.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